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중개인의 63%는요 지금 하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의 가장 많은 의견은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40% 가장 많은 의견이 보합이에요. 보합. 왜 보합이냐? 뭐 설문조사 한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대답을 한 사람의 대다수는 뭐예요? 하락장을 안 겪어봤다. 겪어봤어도 부모 세대가 겪은 걸 듣기만 해봤지 본인이 직접 집 사가지고 하락장을 겪어서 개고생을 하는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모른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락장을 겪어봤든 혹은 안 겪어봤던 사람이든 어쨌든 맨날 이야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특히 언론이 하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유튜브가 말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말하는 게 신뢰도가 높죠. 물론 이게 상황을 보고서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은 어떤 사람이 맞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는 보일 테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라이트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거랑 상승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전문가, 언론사에서 전문가 비중 중에서 80% 이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자죠. 이 이해관계자들이 왜 이해관계자냐? 강의료, 자문료, 수수료 등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디랑 이해관계자냐? 물론 중개수수료 뭐 이런 거 받는 정도도 이해관계자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기서 하는 거는 건설사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권모 교수님, 이분이 전, 부, 땡산, 협회장 이 정도 됐으면은 대학 교수니까 이관계자가 아니죠. 요게 무슨 협회인데? 건설사들 협회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공급 부족이니 그래도 오른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야지 하고 이번 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20년 이후에 영끌들은 공부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사. 언론에서 맨날 이렇게 때리는데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희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에서 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무주택자들 저기 파리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한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게요. 부동산 업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 얘기해가지고 조회수 파리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요. 한 달에 빌라 하나만 팔아도 그 이상은 벌어요. 요즘 빌라 알이 얼만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분들 뭐 들어주시고 하는데 제가 요거 털어가지고 빌라 하나 못 팔 실력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빌라 10채도 팔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럼 지금 하는 것보다 돈은 훨씬 더 벌어먹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죽음 몰아놓고 나 혼자 돈 벌어먹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 조심해라. 샀는데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샀느냐죠. 허니버터칩 예전에요? 암거래할 때 가격 올랐죠.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다 하면은 아유 저 멍청한 놈 소리 하겠죠. 똑같은 심리였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서 되팔이 했더니 더 오르더라. 지금 사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하죠.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재건축 풀어라. 자,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건축. 자, 이번에 250만원 정책 발표한다고 했죠? 요것도요,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정보다 주택 공급 4분의 1이나 줄어. 이거 개소리인 거는 다 통계로 나왔어요. 민간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 통계에서는 공공 공급을 빼버린다. 공공 공급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입주량도 가장 많고, 인허가도 가장 많고, 착공도 가장 많았는데, 4분의 1이 줄은 이유는 뭘까요? 통계를 유리한 대로 갖다 쓰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2, 3년 후에 풀린다. 언제요? 21년에. 공급 부족발 집값 상승 지속되나 2, 3년은 지나야 된다. 내년 집값 상승 이어진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택년 거기죠? 누적된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2022년 마지막 연도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 전에 입주가 그 전이나 전전 정부보다 훨씬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공급 부족이 아니었던 게 귀신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공급 부족으로 바뀌더라. 웃기지 않아요? 급등 이후 공급 부족, 보급률이 떨어졌다. 보급률은 가구수랑 그 다음에 주택수로 계산을 하죠. 근데 가구수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규제 강화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1가구 4주택인데 가구 분화해가지고 4가구 4주택 하면은 각자 1가구 1주택 되죠. 그래서 세금 감면하려고 그랬던 거지. 거기 이렇게 감면한다고 해가지고 4가구 4주택 나눴다고 해서 각자 한 채에 살 거 아니야. 아니죠. 세 채는 전세 내주고 한 채에 모여서 살겠죠. 세금만 나눈 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거는 그 전에도 똑같이 한 채에 살고 세 채 전세 놨는데 공급 부족이랑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물론 금리가 100%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야기했던 공급, 진짜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 성장률, 물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봐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여력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가요? 이런 식이라면은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같이 높아진다. 이럴 땐 집값이 올라가요. 왜 8, 90년대에 집값이 많이 올랐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IMF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100만원 벌던 사람이 200만원 벌고 300만원 벌고 이렇게 소득이 쭉쭉 늘어나는데 집값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물가가 뭐 때문에 올라가요? 비용 상승의 인플레이션으로 돈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럴 때는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막힌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때는요, 금리 올라가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예전에 금리 10% 막 이랬잖아요. 내가 200만원 벌어요? 10%에 맡겨놔요. 이때는 돈 모아서 투자 안 하고 저금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2천만원 정도 저금한다. 그럼 이게 다음에 2,200만원 돼 있고 또 2천만원 넣어요. 4,200이니까 그 다음에는 4,620. 이런 식으로 자산이 늘어나니까 돈이 늘어나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성장은 지체됐는데 빚만 잔뜩 늘려서 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조건 금리 탓이 아니라 예전에 금리 올랐는데 집값 올랐어요. 그때도 결국엔 금리 오르는 끝에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엄청나게 침체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금리가 오르니까 떨어지다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올라가기 시작해요. 금리가 계속 치솟으니까 집값 상승률이 계속 떨어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공급 부족이 맞다면은, 자, 서울의 공급이에요. 적정 수요가 이만큼이에요. 자, 이게 거의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죠. 여기까지가 이명박 정부죠. 어디가 제일 많아 보여요? 올해 말년에 공급이 제일 적다. 올해 집값 폭등한다. 올해 되니까 어때요? 공급이 제일 줄었는데. 인제서야 부동산 기사가 180도 달라지면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0.25%포인트 올라봤자 부담 얼마 안 는다. 공급 부족이 더 크다. 집값 오른다. 라고 하더니 지금은 부동산 침체는 금리고요.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덜덜 않는다. 이제 다 이러고 있잖아요. 금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거짓이다. 혼돈이다. 공급 부족으로 더 오른다. 거짓이었죠.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거짓이 많다. 광고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혼돈이에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 하더니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로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의 판을 바꿀까? 낙폭인데 판을 바꾼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정책으로 규제 완화 등 계획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재건축 완화. 요거는 집값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분상제 폐지, 재천 면제. 요거 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누르는 정책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역대급 저금리가 나왔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로금리가 나왔던 게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처음이죠.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제로금리가 너무 강력했으니까 올라갔는데 얘네 규제했기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폐지한다니까 들썩인다. 공급 부족이라고 오른다고 했는데 공급 정책이 판도를 바꾼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다. 내일 발표되고 이 영상 올라가는 거는 아마 발표난 뒤에 올라갈 텐데 아마 예측한 게 맞을 거예요. 이거 저거 완화해가지고 집값 올릴 정책만 하고 있다. 왜? 시장 경제에 맡긴답시고 공공택지 개발 안 하고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집값 올린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혜가 났어요. 수혜 났더니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지하를 없애버린다예요. 반지하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왜 반지하에 사냐? 일자리는 서울에 많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돈 잘 줘요? 허드렛 일은 누가 해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반지하에 사는 거예요. 집을 살 수도 없고 월세 내기도 벅차고 전세 낼 돈은 없고. 그런데 반지하를 없애버린대요.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지원해준대요. 그러면서 반지하 재건축해서 만든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기에 다 인제 다시 들어가려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앤다. 이거 이번에 건수 잡은 거 아니에요? 수해 나서 반지하 사람들이 힘드니까. 수해 나서 반지하 사람들이 힘드니까 반지하를 없앤다가 아니라 수해가 났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정비를 잘하고 그런 쪽에 인건비도 더 쓰고 똑바로 관리하고 배수구 안 막히게 하고. 강남 슈퍼맨이 와가지고 배수구를 뚫으니까 물이 내려가요. 그거를 안 뚫고 여태까지 막아놨던 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지하 문제예요? 잘못 찾고 있는 거다. 금리 오른다고 하니까 강남권 집값은 금리 대신에 규제를 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강남은 15억 이상 아파트가 많고 15억 이상 아파트는 원래 대출을 안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출을 못 받게 막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떨어지는 상관이 없다. 대신에 규제, 재건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규제 풀어주면 집값이 튈 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때요? 금리 올라가니까 서초 집값 지수 멈췄고 반포자이 떨어지고 있고 서초 100기 2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되겠어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왜 금리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거래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요. 팔고 해서 여러 채 팔아서 상급지 가든지 아니면 돈 모아놓고서 전에 살던 거 팔고 갈아타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가 안 팔려. 얘네가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로 갈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상 당연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경제가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간단한 경제였으면은 누가 경제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쉬운데. 공식 몇 개만 딱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 보기 전에 공식 시험지에다 몇 개 써놓고 아니 오픈북이라서 공식 몇 개만 들고 다니면서 아 지금 오를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 내년엔 금리 내려서 다시 오른대요. 자, 이 말도 되게 웃기죠? 특히 최근에 누가 그걸 했느냐? 기사에 안 나왔는데 김땡예 여기도 역시 주땡현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갖다 놓고서 브리핑하게 둔다니까요.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년쯤에 금리 완화되면서 이제 조정장 끝나고 집값 다시 오른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명분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경기 침체 심각.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럼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내리면 그게 상황이 좋은 거예요? 떨어지려면 여태까지 뭐라고 했어요? 입주 물량 부족하고 흐름이 재현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30-40% 떨어질 수 있는 폭락론이 나오고 있지만 많이 떨어져야 5에서 10%고 뭐 이 정도 한다. 그거는 언제? 경제가 붕괴됐을 때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도 낮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지표는 지금 금융위기는 이미 넘어섰다. 그런데 경기 침체돼서 금리 인하하면 그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위기가 오면 떨어진다고. 그런데 위기가 와서 금리 떨어지니까 올라간다. 이 뭔 개소리야! 말 바꾸기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맨날 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과거에는 올랐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이랑 차원이 달랐고. IMF 리먼 사태 때 시작 전에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이 그 다음에 떨어진 거죠. 집값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황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다.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거 먼저 폭락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워낙 무슨 사태 해가지고 크게 딱 나타나니까 금리를 급격히 낮춘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금리를 급격히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은 이때 IMF 때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돈 풀어야지. 금융위기 때요? 안 되면 돈 풀어야 돼요. 그거 돈 풀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요, 이번에 문제가 뭐냐? 코로나 때 너무 과잉 대응한 거죠. 코로나 때 안 되네? 돈 풀어야지. 근데 오지게 풀면은 빨리 살아나겠지? 오지게 풀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동성이란 마약에 중독이 된 거죠. 진통제로 써야 되죠. 양귀비도 진통제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진통제로 써야 되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와가지고 마약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약 끊어가지고 금단 증상 나타나면은 다시 마약을 할 듯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완전히 혼란하다. 혼란해져. 혼돈의 부동산이다. 결론. 자, 몇 가지만 볼게요. 공급 부족설. 자, 작년에 많이 돌았고요. 저희 2019년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다? 가계부채에 역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은 굉장히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게 21년까지는 공급 부족설이 통했는데 22년 되니까 말이 바뀌죠. 이건 집값만 보고 말을 바꾼 거다.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공급 부족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다. 공급 부족설을 가지고. 하지만 공급이 가장 부족한 22년에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 19년, 18년, 17년, 20년, 21년 다 통틀어도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건 나오고 있죠. 혼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자, 올라가면 폭등장이고 떨어지면 조정, 혼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조정 정도다, 어떻게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원래 이런 상황이다. 이번에도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은 MB 정부 때처럼 잠깐 떴다 떨어지는 거였어요. 미중 무역전쟁이 그렇게 우리나라 집값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금리가 올라가다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리가 살았을 뿐이었던 거고 그거 냅뒀으면 거기서 금방 떨어졌다. 코로나로 돈 오지게 풀어서 된 거지. 금리 엄청 낮추고. 그 다음에요. 경제위기 안 오면 안 떨어진다. 근데 금리 내년에 낮출 거라 집값은 오른다. 지금처럼 유동성 문제가 터졌는데 도저히 안 돼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요. 그거는 진짜로 진통제 금단증강 나오는데 다른 수술할 때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진통제를 놔야 돼요. 마약 중독인 사람한테라도.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라서 그건 진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번 경제 위기는 유동성 빨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당분간 중금리에서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더라도. 그런 상황이에요. 혼돈의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떨어지는데 혼돈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면 오른다는 심리를 계속 부추겨야 하니까. 하지만 그 심리가 깨질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